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한국 계엄이 아니라 4년 전 좌절된 계엄 시도 미국입니다. 트럼프 계엄을 막은 마크 밀리, 그리고 딕 체니, 파우치, 바이든 일가, 이들에 대해서 바이든이 오늘 셀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범죄가 드러나도 이 사람들은 무죄야. 황당하죠. 부정선거, 전쟁 관련된 범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바이오랩, 어떤 범죄가 드러나도 이들은 무죄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있었던 윤석열 계엄과 트럼프와의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하겠다. 모든 종류의 정부 검열을 중단하고 그리고 미국에 다시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설에 드러납니다. 모든 정부 검열을 즉시 중단하고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을 되찾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조금 심각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제가 된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 이 완전 어쌔신 패션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면 손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든이 선제적인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딕 체니, 마크 밀리, 파우치, 그리고 자신의 일가, 바이든 일가입니다. 엄청난 범죄 그리고 부패와 연관된 인물들이죠.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 미국과의 국경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통신 재물을 달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위치를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통신을 해도 미국이나 다른 정보 자산들이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가의 첨단 장비를 달고 이렇게 남북 국경을 딱 컨트롤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마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신매매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까지 오는 사람들은 이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걸칩니다. 이 마약 카르텔을 통하지 않고는 미국 국경에 아예 도달조차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미국 쪽으로 갈 때 마약 카르텔은 그들의 명단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누가 사는지 이런 것도 다 적는 거죠. 미국 가서 돈을 벌어서 일정 정도 카르텔에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향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 이 카르텔의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또 이렇게 손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통해서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벌면 일정 정도 상납을 하는 거죠. 선제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불로 냅니다. 지금 한 4년 동안 800만 정도가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당 몸값이 10,000불이라고 칩시다. 입국세죠. 카르텔에 내는 거 나중에 내도 됩니다. 800만에 만 곱해봅시다. 8천만, 1억, 10억, 100억, 800억 불입니다. 800억 불. 수십조, 10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원화로는 한 110조 정도 되죠. 이 정도의 거대한 이권 사업이 이번에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겁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마약 카르텔이 혼자 꿀꺽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내도 킥백을 받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북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입국자들, 불법 입국자들 중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홈랜드 시큐리티가 추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 바이든이 자신의 일가를 사면한 것.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어떤 범죄를 드러난다면은 무조건 사면이야. 2014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마크 밀리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2014년 1월 1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앤토니 파우치도 2014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딕 체니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딕 체니의 사면장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딕 체니는 너무나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면령에 대해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 장군은
저희 가족은 오늘 대통령의 조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3년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복을 입고 이제 저는 봉사를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보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트럼프 일당이죠. 트럼프 일당과 싸우는데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면령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크 밀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즈라 코헨. 에즈라 코헨은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크 밀리가 이 사면령을 수용한 것, 이것은 그가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은 많은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격했던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즈라 코헨, 트럼프의 충성파죠. 그리고 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에즈라 코헨. 자, 이 국방 차관까지 갔었죠. 이 처음에는 이 마이클 플린 장군, DIA 마이클 플린 장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플린 장군이 아끼고 그리고 트럼프랑 알게 되고, 자, 이 트럼프가 이제 국방 차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위에 라인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바로 밑이죠. 이들이 트럼프에 충성했는데 뭐 결국 이제 트럼프가 2기에 도전에 실패하고 이제 물러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에즈라 코헨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정말 뭐 미국에 황금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정말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죠. 그리고 캐시 파텔, 에즈라 코헨, 그리고 앤토니 타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백악관에 쫙 포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맥그리거 대령이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타타도 물러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토퍼 밀러 장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즈라 코헨이 크리스토퍼 밀러 장관을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는 패하고, 뭐 공식적인 겁니다만 패하고 이렇게 떠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얼굴을 가렸습니다. 앤토니 파우치죠. 이 사람 역시 앞으로 드러날 범죄에 있어서 이제 사면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추적해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메타바이오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이 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로즈먼트 세네카입니다. 로즈먼트 세네카를 만든 사람은 당시 이제 존 캐리 국무장관이죠. 그의 이제 양아들입니다. 양아들이 이 로즈먼트 세네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헌터 바이든이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과 함께 로즈먼트 세네카를 이용해서 메타바이오타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13.4%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 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이단 폭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마이단 폭동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바이오랩을 우크라이나 내에 만듭니다. 메타바이오타가 특히 이제 연구했던 것은 사스 코땡땡 바이러스입니다. 코비드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생화학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블랙앤비츠.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에볼라 바이러스, 이볼라 바이러스도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은 생화학 무기를, 생물학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 이런 프로젝트에 미국 국방부는 돈을 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생물학 무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연도가 2014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일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면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크 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뭐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뭐 미국의 요직을 장악하고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상 이 미군을 통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되는 그런 막강한 인물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먼저 2014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이자가 어디 갔는가? 자, 여기 보십시오.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리버티. 야, 이런 공교로운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냐. 포트 브래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포트 브래그죠. 우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의 어떤 이제 사병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포트 브래그.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 이게 너무나 악명이 높기 때문에 포트 브래그를 포트 리버티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여기에 2014년에 갔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총참모총장이 되죠. 합참의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마크 밀리 배후에는 딥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루트입니다. 이 포트 브렉 정말 무시무시한데죠. 이 MK 울트라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이 더러운 전쟁들, 뭐 이라크 침공이라든가 리비아, 시리아, 뭐 소말리아 모두 대부분은 여기서 보냅니다. 물론 이제 뉴저지나 텍사스 이런 데서도 일부 군인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작전, 이것은 대부분 이 포트 브레그에서 바로 갑니다. 이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린베레도 있고 뭐 델타 포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더티워를 하는 거죠. 시리아 내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작전. 자, 그래서 이 포트 브레그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딥스 군 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 뭐 직계 친위 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크 밀리는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브레그가 최근에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데 총기를 들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인 친우크라이나 인사입니다. 자, 이 친구도 포트 브렉 출신입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즈에서 테러를 저지른 자, 이 사람도 포트 브렉 출신이고,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무슨 사이버 트럭 터졌을 때 그 안에서 죽은 사람, 이 친구도 포트 브렉 출신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친구는 자, 이제 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격을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 수백 명을 죽였다 이런 것을 실토하고 뭐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 미군이 나가서 이제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자, 그래서 미국 사람도 좀 당해봐야 된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뉴올리언즈에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는 뭐 그냥 트럼프를 미워하고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인물들 공통적으로 포트 브렉 출신입니다. MK 울트라 때문에 뭐 머리가 맛이 간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도 이들 손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세속적인 국가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리아의 자유가 돌아왔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일기입니다. 이때 옆에 이제 마크 밀리가 있습니다. 합참의장.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 이때는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죠. 군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기서 2020년 계엄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크 밀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는데 이 처음에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할 때 이 마크 밀리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바마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마크 밀리 손을 잡고 아예 놓지를 않았습니다. 2021년 이제 취임식입니다. 4년 전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마크 밀리에게 감사를 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좌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막은 거죠. 트럼프는 2020년 부정선거 당시 계엄을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 밀리가 이것을 저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진실들은 조만간에 다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크 밀리, 바로 이 사람이 미군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건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미군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이제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옵니다. 마크 밀리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펜타곤 안에 마크 밀리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방지게. 이것을 이제 떼냈답니다. 이제 트럼프가 오니까 이것을 뭐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리 자기들이 이제 뜯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크 밀리 초상화를 떼갔다. 이렇게 이제 오늘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2020년 이제 미국 대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월, 12월 이때 뭐 시끄러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수많은 irregularity가 뭐 6개 주에서 뭐 물론 다른 주도 다 있습니다만 지금 이 승패가 뒤바뀌었다라고 조작으로 이제 뒤바뀌었다고 주장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그리고 이제 네바다주, 아리조나 이렇게 6개 주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자 이 트럼프는 이것을 뒤져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부정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뀐다. 이것은 미국에게 재앙이다.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증거물들이 각 주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증거물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물들을 확보를 해야 될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연방 대통령 그리고 연방 정부는 각 주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 이 연방 국가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주는 스스로 이제 선거를 치르고 결정을 해서 그리고 이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연방의회에서 선거를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국가 이제 그 한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선거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각 주에서 벌어지는 선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부정이 있었다면 연방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바로 계엄이죠. 자, 이 계엄을 해서 각 주에 있는 뭐 이제 선거 개표소 이런 데 가서 일단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겠다. 군을 투입하는 겁니다.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뭐 분리할 때 그때 쫙 계엄령을 꺼내가지고 판을 뒤집는다. 이러는 것이 아니죠. 어떤 명분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의 이제 권한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 권한을 실어주고 그리고 군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때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자, 지금 선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개표가 중단이 되는 거죠. 뭐 정전이 된다거나 갑자기 뭐 물이 샌다거나 중단되고 갑자기 뭐 어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바이든 표가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적하는 사람들, 각 주에 있는 개표소가 외부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외국입니다. 만약에 외국이 미국 내 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적용이 됩니다. 이 미국의 이제 정치 행사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외국이 부정을 저지른다 개입해서 이것은 비상사태죠. 이때 군을 투입해서 부정 이제 뭐 증거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따로 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미국 내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필요할 때 딱 스탑을 시키고 뭐 이런 겁니다. 이때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가까운 곳에 자 어느 곳에서 뭐 해커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선거가 있고 자 며칠 뒤입니다. 12월 5일에 이탈리아 경찰이 해커 2사람을 체포합니다. 2015년과 2017년에 무슨 센시티브한 정보를 이렇게 탈취했다. 그런 이유로 잡았는데 실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경찰에 요청해서 이 미국의 어떤 이제 개표소 이런데 뭐 이 해커로서 이렇게 침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회사가 등장하죠. 이 그룹 레오나르도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이 레오나르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이 윌리엄 린 장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린 장군은 과거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2011년 이제 퇴임하고 그러면 레오나르도 DRS 로마에 가서 이런 회사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컨트롤하면서 뭐 상업용 위성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무언가 이렇게 있지 않았는가. 여기서 이제 또 프랑크푸르트가 등장합니다. 자, 윌리엄 린 장군, 뭐 그의 이력들, 그가 레오나르도 DRS를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독일, 일단 뭐 우리는 독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독일군, 독일 정보부, 이런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과거 나치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지금 우크라이나전에도 열성적이고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파괴할 때도 겉으로는 안타깝다 뭐 이렇게 떠들지만은 가장 악질적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이 분열될 때. 자, 이 체코 뭐 무기 이런 것을 이 뭐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 집어줬죠. 슬로베니아 이런 데 집어주고 이제 분열되도록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서버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서버 관련돼서 뭐 엄청난 음모론이 또 올랐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델타 포스로 보냈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뭐 CIA와 MI6 이런 게 등장하고 또 뭐 총격전이 있었다, 델타 포스가 서버를 장악했다, 뭐 온갖 종류의 이야기 이때 다 올라왔죠. 자, 뭐 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레오나르도 회사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프랑크푸르트 서버랑 연관시켜서 미국과 무엇을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이 정황 증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언론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추적해서 계속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은 음모론으로 이렇게 다 검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언론은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이때 AP통신을 이용해서 독일에 서버가 있다, 서버가 탈취됐다, 이런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로 미국 정부도 올리고 미군도 올리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3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고 이제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상황이 다 이제 정리가 되었죠. 그러자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독일이 발표했습니다. 독일 경찰 8명이 총격전으로 죽었다. 자,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캐주얼티 런더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희생자 세탁입니다. A라는 사건이 이제 한 몇 달 전에 터졌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고, 자, 거기서 뭐 시신 이런 것을 가져와서 몇 달 뒤에 뭐 B라는 사건을 조작하고 이때 희생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캐주얼티 런더링으로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입니다. 아직 물러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제 법무부와 그리고 FBI 이들의 큰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FBI나 법무부는 개입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미국의 모든 권력기관들 그리고 이제 경찰기구들 이들은 트럼프에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딱 꼬리표가 붙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계엄령을 고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 이때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뭐 미국은 난리가 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고 군이 각 주에 들어가서 뭐 개표소에 들어가서 선거 장비나 이런 것을 압수한다, 뭐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절시킬 사람,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마크 밀리입니다. 합참의장이 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트럼프가 결정을 해도 합참의장이 노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크 밀리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좌절된 것으로, 이런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크 밀리도 물러나고 바이든 정권도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RFK 암살, 뭐 JFK 암살 이런 자료도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들 미국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 여기에 이런 다양한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마크 밀리가 개입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프간입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뭐 양귀비 이런 게 다 연결되죠. 그리고 2014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4년 이후 이제 직후입니다. 2015년에 미군은 시리아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원하는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들이 시리아와 그리고 이란군, 러시아군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미군은 직접 이제 시리아에 개입을 합니다. 미군을 보내서 시리아 동북 쪽으로 이렇게 장악을 하는 거죠. 이때 미군은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리아를 침공한 것 자체가 전쟁 범죄입니다. 자, 이것을 주도한 사람 역시 마크 밀리입니다. 그리고 포트 브렉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이단 폭동 이후 이제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미국은 여기 이제 무기도 보내고 또 낙지들을 훈련도 시켜주고 했습니다. 이 배후 역시 이제 마크 밀리가 있는 거죠. 마크 밀리는 온갖 종류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면을 해준 겁니다. 어쨌든 마크 밀리에 의해서 이 트럼프의 계엄 시도는 좌절되고, 바이든이 이제 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암흑의 시기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습니다. 이때 선관위 서버를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와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만약 이탈리아나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사건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을 하기 전에 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작전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작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자 어떤 선거 증거물을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계엄을 시도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측은 이번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전에 이제 계엄을 하고 계엄을 이용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증거물이 확보되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계엄 이것은 4년 전에 시도되었던 미국에서의 계엄 시도 이것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물을 윤 측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전에도 트럼프 측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것은 공개 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도 역시 이제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증거물들, 수집한 증거물들 이것들을 조만간에 공개를 하면서 이 선거 관련돼서 미국 각주의 선거 관련돼서 좀 비상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 몇 달, 1년 동안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